네, 금요일 업앤다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시장 분위기가 암울합니다. 결국에 트럼프 때문이잖아요. 시장이 너무 흔들리고 있어서요. 오늘 장은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바라보기 싫고 퇴근하고 싶습니다. 퇴근이 네. 맞아요. 저도 이 퇴근하고 싶네요. 퇴근만이 정답인 것 같은 이런 시장에서 과연 뭘 보고 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참 난감한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까지 잘 버텼습니다. 시장이 버텼는데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하락하면 그래 처음에 미국 하락할 때는 그래 그냥 애써 미국은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라고 하고 있고 다시 반등했다가 두 번째 하락하는데 이때는 국내 증시도 못 버티고 게다가 또 지금 분위기는 중국마저도 꺾이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오늘 지금 어떤 시장이 그래도 바라볼 수 있는 한 축이었다. 그러면은 중국이 좀 그나마 선전하면서 조금 좀 돌아가주기 시작하게 되면 국내 증시도 그냥 애써 거기 따라서 움직였던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는 일단 환율도 부담이고 이 환율도 지금 거의 이제 1,470원 넘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물론 이 환율이 워낙 약세가 된다고 그래서 수출주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옛날 방식이고요. 지금 일단 큰 기조상으로 봤을 때는 원화가 왜 이렇게 제값을 못 받고 있느냐 한국에 대한 체력들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은 이제 분기 배당 아시죠? 네. 그러면 이제 분기 배당은 받기 위해서는 어제까지 보유를 하셨어야 그 다음에 이 3일 그러니까 즉 3월 말일 전까지 또 네. 해당일이 되다 보니까 어제 배당 받고 그 다음 날 일단 단기적으로 모르겠다 정려자 이런 쪽들이 좀 물량이 나오는 것도 오늘 크게 좀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저런 쪽들 시장이 잘 올라갈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지만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핑계 저런 것도 핑계 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변화를 좀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좋았었다 보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면 오늘 시장 안에서 봐야 될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달려줬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골깊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 오히려 매수 찬스일까? 아니면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도 보여지는지요? 네, 기술적으로는 사보고 싶은 자리까지 들어오는 것들이 보이는데, 네. 근데 왜 손이 안 나가죠? 왜 그럴까요? 지금 시장에 원체 챙길 이슈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그럴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뭐 큰 변화 없으니까 그냥 또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매수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잠깐 그 악마와 천사가 싸우고 있는 거죠. 눌러 이러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러고 있는 이제 지금 공존하고 있는 이런 단계.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죠?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분위기를 봤었을 때 지금 상황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메모리 업황은 괜찮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지금 메모리 가격이죠. 이쪽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업황들은 개선된다라는 쪽에 무게는 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좀 삼는 쪽들의 분위기는 AI 관련된 쪽에 대한 데이터들.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약간 시장을 흔드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 주자 엔비디아부터 AI 관련된 쪽으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다 빠져버리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일단 AI 인프라 관련된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축소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AI 버블론 아냐. 버블론을 짚인 거는 그 반대에 있는 알리바바거든요. 알리바바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가성비 있는 AI 쓰는데 이거 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 저거 잘못하게 되면 버블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약간 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고 그런 징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핑계를 대면서 낙폭을 좀 키우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버블이다 생각하게 되면 투자했던 걸 확 줄이겠죠. AI 좀 완성 다 했으니까 이제 쓰면 되니까 이제 투자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마다 특히 AI 관련된 쪽으로 이제 계속 진행되다 될 때마다 조금 주가 조정받을 때 나오는 의례적인 얘기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심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에 반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연관될 수 있는 HBM 쪽들 이쪽이 더 취약한 거고 그와 함께 HBM 장비 부품 이런 쪽들도 다 위축세가 좀 들어가는 게 지금의 현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것을 봤었을 때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AI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계속 또 보강되고 미국도 좀 지금부터는 미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좀 흔들리게 되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잘 버티는 게 아니라 영향을 좀 받는다는 쪽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일단
매수할 준비는 하시되 추가로 매수할 준비는 하시되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여기서부터 바닥 들어왔으니까 네. 있는 거 돈 어디 있지? 뭐 마통 털어 뭐 이러면서 뭐 계좌 은행 거 다 넘어 이렇게 해서 할 거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준비는 해가는 과정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의 시점으로 온 건 맞으나 공격적으로 들어갈까라는 그 물음표가 던져지는 장이라고 말씀 주신 건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디램 가격 인상도 이제 조만간 나올 거다라는 분석도 전해져요. 지금 마이크론도 디램 가격 올렸잖아요. 네. 가격 올리게 된다면 이거 엄청난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또 올라갔을 때 사자니 아쉽잖아요. 근데 원래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지금 주가가 조정받을 때 원래 이렇게 샀다가 이제 체결시키고 하는 것도 맞는데 네. 그러기에는 지금 돌리는 시장이 그러니까 좀 이 정도쯤 됐다 그러면 이제 돌리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추세를 잡았을 때 가야 된다. 그렇죠. 그게 지금 당장 나오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좀 두려운 거죠. 솔직히 그냥 됐으니까 지금부터 분할 매수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한쪽으로는 지수하고 나머지 시장 분위기를 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디램 관련된 쪽들의 분위기도 마찬가지고 특히 오늘 아까 보니까 외국계 낸드 관련된 쪽에서는 하반기 아주 호황장이 온다라는 네.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만큼 이제 클라우딩 쪽에서 AI가 데이터 센터가 이제 지금 가속화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클라우딩 AI 클라우딩 쪽에서는 낸드 SSD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업황 호황을 얘기하는 쪽도 나옵니다. 전혀 시장이 반응을 안 하고 있네요. 네, 약간 좀 위축됐을 때는 호재 나오는 거는 전혀 묻혀가는 게 지금 시장의 한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지금은 좋은 얘기는 계속 나오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거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고점에서 잘 버티는 측면들인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한 61,500원대 지금 저항대 그리고 밑에는 약간 6만 원대 근처 네. 지지권 요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지권 단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들어가봐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동안 외국인들이 쭉 사다가 오늘은 또 매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사고 싶은데 조금 고민되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점진적으로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물량 늘려가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AI 관련된 노이즈만 나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종목이죠. 네. 그런 쪽에서 잘 지키다가 어제 좀 약간 비틀비틀하더니 오늘 일단 추가로 지지할 자리에서 그냥 훅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한 19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한번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까지 빠르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는 일단 또 다시 늘려가는 쪽들이 맞지 않겠느냐 네. 쪽으로 보시는데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업황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한 측면이고 뭐 오른 게 없다 이런 측면들이겠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AI 관련된 쪽 기업들의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 흔들 좀 보고 같이 몸으로 같이 반영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흔들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보시되 그 정도 들어오게 되면 일단 추매하자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적인 관점 삼성전자가 좀 더 낫다 로고도 좀 들리네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하이닉스 이렇게 가져가 볼까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삼성전자가 낫다. 하지만 매매하면서 네. 좀 저점 들어왔을 때 딱 들어갔다가 다시 좀 쭉 간다 그러면 조금 더 반은 팔고 또 반 다시 사고 이런 매매로 관점. 오히려 하이닉스가, 그쪽은 하이닉스. 네, 그게 낫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많이 밀리고 있죠. 저희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대표님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 분위기 좋아질 거다. 수급 상황이 나아질 거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대표님 시각은 어떠세요? 자,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네.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네, 일단 공매도가 시행되게 되면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외국계 리포트도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유동성이 보강된다 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숏이 들어오건 간에, 그러니까 나 이제 공매도 시작해야지라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근데 이거를 공매도만 하기 위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롱숏을 같이 들어온다라는 쪽들도 보고 그리고 맨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한국 밸류랑 이런 것들 쭉 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바로 숏 플레이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밸류상으로는 한국의 증시 PBR 0.9배 이게 뭐 비싼 수준도 아니고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싸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또
우리 롱이 들어올 수 있다. 네. 쪽의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 증가와 함께 일단 낮은 밸류를 가지고 한국 시장은 좀 올라가는 쪽에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오는 대차 잔고라고 그러죠. 네. 대차 잔고는 지금 대차게 올라가고 있는. 네, 그래서 과거 2년 4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1년 전에 나왔던 대차 잔고 수준까지도 같이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대차 잔고는 다 아시는 것처럼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차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빌려오기 위해서는 대차 거래를 맺고 그 다음에 거기 결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매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차 거래 중요성들은 다 아시는 걸 거고 그런 차원에서 대차 거래가 이렇게 다시 늘어간다는 얘기는 솔직히 나 공매도 플레이는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찜찜한 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공매도가 시행이 된다고 해서 시장에서 뭐 바로 야 준비 요이 땅이 아니고 준비 시작 이렇게 하면서 변화가 나올지는 그거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뭐 해석들 많습니다. 뭐 어떤 뭐 많이 오른 것들이 빠진다, 뭐 PBR 높은 것들은 뭐 몇 배 이상은 조심해라, 뭐 별 얘기 나오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냥 가설이고 안 해봤지 않습니까 저희가? 뚜껑 열어봐야 한다. 잘못하면 뚜껑 열려요. 이런 그냥 급하게 나오면. 근데 네. 그런 쪽에서 게임 시작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그냥 가능성만 이렇게 좀 생각해놓고 지금 2년 넘게 아무도 안 가본 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장이 열리는 쪽에서 일단은 좀 마음을 비우고 대응하시되 중요한 거 하나는 변동성은 무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출렁출렁 네. 정신없게는 만들 것이다. 이거는 또 염두를 하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한국 증시가 변동성에 대해서는 민감한 어떤 지수고 기업들이고 그렇긴 한데 거기다가 더 이런 그동안에 좀 없었던 변동성까지 챙긴 나온다. 또 마음 단단히 먹고 또 이제 대응할 것. 특히 이제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이슈가 분명히 있으면서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다 그러면 그것도 오히려 메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가 매수는 또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매도가 같이 들어와서 쭉 밀렸으면은 챙기려고 또 숏 커버링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저점을 만들고 올라갑니다. 그런 과정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하락해서 충분히 하락했다는 거는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증권사들은 저평가된 대형주를 사자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내놓더라고요. 우리 대표님과 시각이 동일합니다. 근데 사실 저평가된 대형주 뭐가 있을까? 요마저도 고민이거든요. 현대차로 봤을 때는 또 25% 관세 리스크가 있고 네. 어딜 보세요? 저평가가 뭐죠? 저평가. 저평가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국 시장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또 저평가로 찾아보게 되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대부분의 가치 있는 기업들 대비해선 나스닥 대비해선 비슷한 기업치고는 한국 기업들이 다 저평가고. 그리고 뭐 PR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뭐 지금 현재 PR 3배, 4배 종목들 허다하고 네. 또 PBR로 따진다 그러면 PBR 0.5배 밑에 거의 막 한 30-40%는 다 그런 쪽으로 가 있고 이런 쪽에서 저평가란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저평가라는 단어의 평가 자체가 낮게 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는 그만큼 낮게 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면 아직까지 싼 종목들이 못 올라갔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공매도가 이거는 못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그냥 잠잠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없이 그런 쪽에서 오히려 지금 관건은 좀 올랐는데, 그러니까 좀 뭐 만약에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좀 올라는 있는데 이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야라고 들어올지 아니면은 이렇게 올랐는데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밀렸던 이유는 오히려 펀드멘탈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끌어올 수 있는 또 이제 유럽에 가서 현지화해 놓고 거기서 이제 공장에서 또 2차 수주가 나온다. 그러면은 또 레벨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지만은 공매도가 쉽게 들어올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나는지를 좀 보고 대응하셔야겠죠. 근데 만약에 갖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들은 고민이 좀 필요하시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는 일단 줄이신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자산이 이렇게 노출돼서 변동성이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숏이 들어올지 아니면 한번 더 올라가서 거기서 위쪽에서 숏이 들어올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줄여놓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한 방향으로 그냥 무조건 올라라 막 부채질하고 후 하고 있어야 주가가 올라갑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비중을 좀 관리해놓고 네.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스크 관리 좀 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님과 우리 개별 종목 이야기도 해볼 텐데 네. 대진첨단 소재요. 네. 지난 6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2차전지 소재 기업입니다. 오늘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물론 지금은 음봉으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미국과 유럽의 생산 기지를 확대할 검토 중이다. 네. 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대진첨단 소재 하게 되면 참 주가 상장하고 네. 얼마 안 되는데 대진표가 좋네요. 네. 대진표가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단 최근에 좀 부각은 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 회사가 2차 전지 들어가는 발열 그리고 화재 관련된 쪽에서 방지하는 쪽 관련된 업이 지금 주력인데 네. 이런 쪽에서 지금 가장 부각받는 게 이번에 또 LG에너지 솔루션하고 같이 델 코퍼레이션인가요? 이 회사랑 이제 손을 잡았었는데 거기서 나왔었을 때 ESS 관련된 쪽에서 우리 납품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연결될 수 있는 회사가 뭐 없나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대진첨단 소재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ESS 쪽을 좀 강화시키려고 거기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마 LFP 쪽으로 이제 공급하면서 그와 함께 좀 ESS 쪽에 좀 확대를 노리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대진 첨단 소재도 ESS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게 움직이면서 그의 변화가 나오고 있고 게다가 그러면 같이 북미 진출하자라는 쪽들의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하나 문제는 그겁니다. 신규 상장된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그도 한번 올라갔고 다시 한번 쭉 어떤 이슈와 함께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고점대 부근, 그러니까 즉 18,000원대 근처까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차익 매물에 부담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또 신규 상장주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그런 관점들로 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큰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라오는 이 갭 부분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좀 눌렸다가 다시 한번 그때는 빵 강하게 나오게 되면 그건 진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전인데 아직까지 그 정도로 실적 개선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하거나 대응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 회사보다 이 회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밀렸지만 어디예요? 신성 신성? ST. 네. ST. 예, 이 신성 회사가 ST. 훨씬 더 ESS 쪽에서 업력도 그렇고 또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LG에너지 솔루션 쪽과 함께 북미 쪽에 직접 그 공장 갖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는데 지금은 요 자리에서 좀 얼만큼 잘 어디집권 만들어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차라리 고르면 이 회사가 낫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신성 ST 지금 자리 들어간다면 31,000원이잖아요. 네.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저라면은 3만 원대 초중반 이하 이 정도쯤에서 들어가서. 노리고 일단 저항이 한 3만 3천 원대가 하나가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그거 잘 안 착각되게 되면 다음으로 한 3만 6천 원대 정도까지는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면서 일단 그 테슬라 쪽에서 ESS 관련된 얘기가 또 막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또 종목들 찾을 때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한번 관심 종목에 두시고 한번 보시죠. 네. 네, 신성 ST 말씀 주셨고 대진첨단 소재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부담이다. 18,000원 선이 저항대다라고도 말씀 주셨는데 그게 보니까 오늘의 고가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 좀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장에서 또 특징주 중에 하나가 크래프톤이잖아요. 게임주 안에서 크래프톤이 너무나 잘 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한 8% 가까이 올라갔는데 인조이라는 그 신작 게임 반응이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해보고 싶은데 사양이 너무 높아요. 사양이 높아요. 예. PC 게임이죠. PC 게임, 콘솔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쭉 보다 보니까 그래도 왜 이런 게임들은 이러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멀리서 좀 네. 시간 오래 걸려요. 이 게임들은 인생 게임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구한 사양들이 이제 거의 이제 그래픽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해상도가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인기 있으면은 PC 시장도 바뀌죠. 저거 게임 하려고 나 PC 바꿔야 되겠어라고 하는 욕구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초기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그거 가지고만 끝났으면 주가가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추가적으로 직전 고점이다 보니까 살짝 눌릴 것 같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흐름들 뭐 38만 원 그리고 또 40만 원대로 가는 여정은 좀 나오지 않나 쪽에서 인기만 계속 확인된다 그러면은 다음 레벨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컨텐츠 쪽으로도 한번 종목을 받았어요. 그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었고요. 네. 이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6%가량 보고 있거든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구간인데 네. 더 끌고 갈까요?
네, 이 장의 6%가 어딥니까? 아, 그럼요. 아, 예. 6%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잘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오늘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 정도 조정이면은 버텨 감내해볼 만한 조정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저항대가 나와 있습니다. 직전 고점대 함께 나왔던 매물대라고 하게 되면 51,500원, 52,000원대 부분이 지금 저항대가 있는데 네. 이거를 이 정도 거래를 갖고는 안 돼요. 거래 좀 시원하게 돌파를 해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돌파하게 되면 일단 근데 그 정도에서 51,000원, 52,000원 사이에서 좀 멈칫멈칫한다. 그러면 일단 수익 챙기고 다른 종목들 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주셨던 목표가가 어디였죠? 그때가 아마 57,000원 정도로 얘기가 들릴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궁금하시면 지난주 다시 보기 VOD.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자리 끌고 가는 자리라고 말씀 주셨는데 51,500원에서 52,000원 사이는 돌파가 돼야 된다 말씀 주셨거든요. 그 돌파 여부, 지지 여부 보시면서 56,000원까지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의 종목을 받아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픽 종목 뭘까요? 네, 요즘 신규주가 조금 반응하는 종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 쪽에서 아스테라시스라는 아스테라시스? 종목을 이름 멋있죠? 네, 무언가 그 식물 이름 같기도 하고. 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카스테라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더니 네. 아스테라 그렇습니다. 뭔가 이름에서도 조금 이쁜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미용을 위한 회사다. 임용기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용 쪽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리프테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이프 쪽에서 장비 또 고주파 장비 쪽으로 나오는 게 또 쿨페이즈 뭐 이런 쪽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가장 눈길이 가는 게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네. 예전에는 성형외과 쪽으로 많이 갔는데 지금은 피부과 쪽으로 폭증하네요. 신용카드 사용액들이. 그래서 쫙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부각받는 게 파마리서치 리쥬란 네. 이쪽이죠. 그래서 들어갔더니 딴 사람이 돼서 나옵니다. 남편이 얼마나 좋아요. 긁어주죠. 막 열심히 카드를.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 회사도 그런 쪽에서 보다 보니까 3월 네이버 검색량을 보니까 네. 이 지금 리프테라가 지금 슈링크 이런 걸 다 넘어가기 시작하네요. 클래시스 거죠. 예, 이런 거 넘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기대감이 좀 나오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수혜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성숙이죠. 네. 외국인들 딱 들어와서 볼만한 이제 성숙이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또 원화도 약세입니다. 쓰기 좋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성과가 나오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지난 고점대 부근 한 11,000원대 부근이 있는데 네. 이번에 여기 힘 잘 내게 되면 거기까지도 갈 수 있겠다. 12,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부 이탈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7,700원으로 손절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 아스테라시스 받았는데 임용기기 쪽이라고 참고로 봄, 여름이 또 그 미용 쪽의 성수기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7,700원 잡아보면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